안녕하십니까. 헬로에고 글로벌 미국 교육센터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에고 글로벌 미국 센터장 원수지입니다. 저희 헬로에고 글로벌은 현재 전 세계 14개국 학생들이 미국과 이제 유럽의 명문대 합격을 하기 위해서 CS 전공 적합성과 또 입시 솔루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 CS 전문 교육 회사입니다. 전문 강사진하고 다양한 강좌수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현지 이제 시간에 맞춘 좀 폭넓은 선택지를 좀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학생들의 CS 역량 강화를 통한 입시 성공에 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미국 교육센터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저녁 세미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계신 이제 저희 국제학교 어머님들 그리고 한국 학교 다니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좀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는 저희 그 미국 대학 입시에서 CS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의 그 유사코 1타 강사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하고 있는 이제 홍성기 소장님이 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 2부는 제가 저희 그 헬로알고 글로벌 미국 교육센터의 교육과정하고 그리고 또 멘토분들 어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3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이제 멘토와의 이제 토크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차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진행을 실시간으로 했고요. 그때 녹화했던 부분을 좀 오늘 대신 좀 대체해서 틀어드리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다리셨던 그 3부 순서가 그래도 그 미국 현지 그래도 최근 그 입시 동향들을 좀 본인이 겪었던 저희 멘토들의 좀 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 주셨다가 시청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연사인 홍성기 소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주로 참여했는데, 이제 또 오후에 이렇게 또 한국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같은 또 내용을 전달을 하니까 아마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랑 함께 미국 명문대 진학과 이 미래의 세상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홍선기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또 뭐 저희 헬로알고와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학부모님들을 또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우선 헬로알고에서 컨텐츠 및 알고리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이제 수많은 유사코라든지 ACS라든지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미국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도를 했고, 실제로도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MIT, 스탠포드 이런 명문대 합격을 해서 또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과 이번에 함께 또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항상 설명이 시작 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저희 자랑을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이 등등의 학생들이 이제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저 실제 헬로알고 또는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명문대 합격을 진학을 한 학생들이고요. 이번에 또 따끈따끈한 신입생들이죠. MIT 1명, 그리고 카네기 멜론 4명, 그리고 캠브리지 1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저희가 좋은 이런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유사코라는 대회에 한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헬로알고를 따라올 만한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 상비군 가장 높은 단계죠, 배출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또 국가대표 과정 이외에도 플래티넘 8명, 골드 42명, 실버 104명 등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ACSL,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요새 또 학부님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험이죠. 수강생 90% 이상이 이제 올스타 진출을 하고 있고, 골드 메달 11명, 그 실버 메달 6명, 브론즈 5명, 이런 정도로 이 알고리즘 분야에 한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마 좀 학부님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젠 또 HP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내외 대기업들에서 이 좋은 우수한 그 학생들을 가리기 위해서 코딩 컨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또 HP 코드워즈에서 1위를 차지한 그 학생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또 사이언스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출전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SEF 그 2년간 성적, 그래서 뭐 특별상 수상한 학생과 국제대회 진출한 학생들, 그리고 골드, 실버, 브론즈 다양하게 이렇게 수상을 하였고, 특히 또 MIT IEE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좀 높은 밸류의 저널에 이제 고등학생 논문으로 채택된 학생도 있고요. 결국에 이 친구는 이제 MIT 들어갔습니다. 또 포스코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학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굉장히 저희가 좀 자랑을 했는데요.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좀 잘 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나아가서 좋은 학교 이렇게 가길 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똑같은 그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갖추는지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학의 당락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로 준비한 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아마 이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학부모님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코드레드 비상 상황을 이렇게 발령을 했었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작년 11월 말이었죠. 이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 구글 알파고 그 만든 곳이랑 똑같은 곳인데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챗GPT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챗GPT는 인공지능의 종류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챗 더하기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해서 약간 대화하듯이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인공지능은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럴듯한 문장들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럼 여태까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챗봇이랑 그렇게 다를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 이거 되게 좀 작년에 또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AI가 그린 그림이 그림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심사위원들 중 아무도 이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미국 미술전 우승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파업하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할리우드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소설 이런 거에 각본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이 AI가 이렇게 코드도 없이 그냥 이런 시나리오 짜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짜주니까 이 밥그릇을 뺏는다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마치 옛날 그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하고서 기계를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정도로 AI가 지금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 챗GPT를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설명회에 창작의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또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학부모님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계획한 훌륭한 생각이다. 우선 칭찬부터 하네요. 네. 그래서 AI랑 이런 걸 소개를 하고 다양한 전공에서 컴퓨터 과학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또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좀 예시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컴퓨터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학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어떻겠느냐. 벌써 설명의 한 편을 다 본 기분이죠.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변화한다. 그거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 어떨까요?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이 바뀌겠죠. 인재상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인재상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미국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가 바뀌니까 그에 맞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신빙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임스 라비 같은 사람들이 챗GPT가 거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같은 충격을 얻었다라고 각국의 이제 유명 인사들이 말하고 있죠. 또 최근에 또 들은 뉴스인데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AI로 수십 년 이렇게 개발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파업을 선언했죠. 왜냐하면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 인류는 아직 이거의 개발 속도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고서 파업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세계화의 시대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세계화의 시대는 어떤 게 살아남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죠? 바로 영어가 중요했죠. 각국의 국경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영어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양부터 기회의 폭까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일까요?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건 이미 지나갔죠.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그러면 영어는 무엇일까요? AI 시대의 영어, 그것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지털로 된, 그러니까 코드로 된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옛날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모느냐로 이 성공과 실패가 갈렸듯이 오늘날 이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느냐가 살아남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최대의 그 온라인 코딩 교육기관이죠. 코드.org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문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건 단지 이 컴퓨터 코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컴퓨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세상을 해석하고 이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인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아는 학생은 코딩을 할 줄 알고 모르고의 여하를 떠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사실이 무엇이냐? CS 역량은 전공을 불문하고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게 아니라도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 거면 당연히 필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의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은 필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코딩도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앞에 보니까 굉장히 잘해주던데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적절한 코드를 또 찾아내고 그리고 그 코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코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예시를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2016년 하면은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핫했을 때인데 벌써 7년 전이네요. 엄청난 이
발전을 이뤘겠죠.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직업, 그러니까 미래에도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위 화가 및 조각가, 2위 사진사, 3위 작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까 뉴스의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화가 이런 것들 이미 다 대체가 되고 있죠.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미래 사회에서 내가 하려는 일은 괜찮겠지, 이거 없어도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AI라든지 디지털 기술들,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생존과 직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저희 또 웹툰, 우리나라의 K 웹툰이 굉장히 또 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웹툰의 선두주자인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걸 내놨냐면요, AI 페인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스케치를 주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더라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럴듯하게 음영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AI가 바로 그냥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저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이 툴을 쓰면 굉장히 그러니까 AI래 웹툰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하물며 만약에 내가 웹툰 화가라고 해볼게요.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볼게요. 이런 툴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툴을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랑 이런 툴 없이 그냥 하나하나 옛날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그리는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볼게요. 어떨까요? 당연히 이 작품의 퀄리티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 만들 수 있는, 같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작품의 양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거는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이 뭘까요? 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도태되는 생물들은 이제 멸종해 버린다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인재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어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바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따 저희 실제 멘토 합격 사례, MIT, 스탠포드, 칼텍, 카네기 멜론 이런 멘토들의 합격 사례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미국 명문대, 방금 제가 말씀드린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명문대, 누구나 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흔히 이 네 가지를 말하죠. recognition, activity, academic, testing 이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카데미랑 테스팅은 무엇이냐? 이건 SAT, GPA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뿐이지,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대부분 왜냐? SAT 거의 만점에 가깝고 GPA도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탑티어 스쿨을 지원한 학생들은. 자, 그러면 무엇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느냐? 그것은 내 학업 역량과 함께 탁월한 전공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은 컴퓨터 코딩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하겠다. 그럼 예술에 대한 어떤 전공 적합성, 또는 내가 어떤 금융 쪽으로 하겠다. 금융에 대한 전공 적합성, 엔지니어를 하겠다. 엔지니어에 맞는 전공 적합성, 이런 것이겠죠. 근데 과거와 달리 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은 윤활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헬로알고 기존 설명회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가 좀 패밀리어 하실 거예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쓰고 있던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 케이스 스터디에 제가 다뤘던 학생들이 전부 좋은 대학교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케이스 스터디 1번 학생은 MIT 합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아트 메이저, 그림 이쪽으로 원하는 10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차별화하기가 힘들다. 내가 그림을 진짜 완전 피카소급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면은 다 거기서 거기겠죠. 공부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만의 차별점을 뭘 가져갔냐? 코딩을 통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걸 접목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뭔가 되게 움직이는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위해서 유사코드 실버까지 취득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스콜라스틱 아트 어워드라는 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디어 랩이나 이런 NYU 이런 쪽을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MIT 진학 성공을 하였습니다. 굉장하죠? 자,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건축 쪽을 이제 희망하는 친구였는데 유사코 브론즈까지 취득하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래 머릿속으로 구상하던 이 스마트 시리에서 이제 효율적인 어떤 파킹 시스템 같은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그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KSF 본선까지 수상을 하고 코넬에 또 진학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그러니까 순수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자가 될 거야,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자가 될 거야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10학년 때 이제 유사코 실버 수준이었어요. 이미 좀 잘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수학 상위권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골드 플래티넘 수업을 듣고서 유사코 플래티넘 승급 성공하고 파이널리스트에도 이제 선발을 하였습니다. 또 단순히 또 이렇게 미국 대학에선 단지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 성적 좋은 학생 이런 친구만 원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또 자기가 가진 이런 재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발현을 했어요. 이 발현을 하는 게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그래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앱이라든지 캠퍼스 투어를 도와주는 VR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서 사이언스 페어에 수상을 했고 결국에 이제 MIT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진학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 아닌 친구들이 더 많았죠. 이 친구들은 이제 뭘 보여주느냐? 단순히 과거처럼 이 공부, 내 공부 학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하고 전공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만 갖추고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시대에 걸맞는 인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CS 역량은 물론 CS 역량을 꼭 갖추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전공에 관한 나만의 스토리랑 연결 지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학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보시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것들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컴퓨터 사이언스가 단순히 코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전공을 지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또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 퀄리피케이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도전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S학과 전공 적합성은 핵심 역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프로젝트. 알고리즘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학적 사고력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준비가 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른 전공을 할 건데 이거를 꼭 해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ABC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ABC부터 배워야죠. 좋든 싫든 ABC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역량은 명문대에 들어갈 어떤 객관적인 나는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유사코라든지 ACSL이라든지 구글 킥스타트와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대회에 수상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ABC만 안다고 해서 외국인이랑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죠? 회화 능력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프로젝트 역량입니다. 프로젝트 역량은 자신의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거를 자기만의 스토리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점으로 발현하고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있건 또 컴퓨터 사이언스는 당연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아닌 곳들 뭐 아키텍처든 파이낸스든 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아트든 BCS 전공 진학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똑같이 그림 그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코딩 이용해가지고 뭔가 제너레이티브 RT를 만들어냈어. 다들 막 똑같이 막 모델 같은 거 만들고 뭐 실험하고 과학 실험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막 AI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 굉장히 좀 더 대학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디바이드 앤 컨큐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고리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준비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유사코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아마 유사코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하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 분들 위해서 간단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사코는 이제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갈 거다. 그러면 골드 정도는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갈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코딩 할 줄 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브론즈, 실버 정도까지는 하셔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최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작년 대회의 경우 67개국에서 44,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1,000명 넘게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분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44,000명 이렇게 있다. 이미 그 친구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런 CS 역량을 녹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예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을 연간 4번 보는데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연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한 요새 또 트렌드가 이게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필요한 커트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사코가 도대체 전공적 합성의 핵심이냐? 앞에서 말한 전공적 합성의 핵심이냐? 첫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수학에선 어떤 대회가 있어요? 수학에선 AMC 대회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화학, 물리, 생물학 이런 것도 각각 올림피아드들이 있죠. 컴퓨터 코딩에 있는 올림피아드가 바로 유사코입니다. 이 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내가 수학 잘한다 백날 떠들어봤자 AMC 성적 없으면 입증이 안 되죠. 내가 코딩 잘한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유사코 성적이 없으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유사코와 이 수학을 비교를 하자면은 유사코 실버 정도가 이제 AMC에서 에이미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미에서 우리 유사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 수학 상당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게 골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미난 통계자를 항상 갖고 오는 건데 이 그 National Academy of Future Scientists and Technology라는 곳에서 제가 갖고 온 통계자료예요. 뭐냐면은 0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어떤 스펙이 미국을 갈 때 얼마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점이면은 너 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유사코 이제 실버 디비전 가는 거 아니면 AMC에서 뭔가 상을 받는 거 이런 거라고 합니다. 5점, 너 좀 잘하는데 이게 이제 에이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에이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와닿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6점, 너 상당히 잘하는구나. 여기 굉장히 좀 큰 투자를 했구나. 바로 유사코 골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점, 이거는 내 대학 입학 지원원서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올려도 될 만큼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스펙이다. 유사코 플래티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로 또 갖고 왔는데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든지 아니면 IOI 세계대회죠. 세계대회 대표로 뽑히는 건 거의 내가 원하는 대학 골라서 갈 수 있는 어떤 보증수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사코 권위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CS학과 목표하는 학생에는 이게 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예요. 왜 그러냐?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이 유사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이랬던 게 이제 한 6, 7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는 진짜
그 막 대학 교수님 자녀분들 이런 분들만 알고 계시지 아무도 몰랐어요. 유사코라는 시험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근데 통계치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매년 막 3, 4배씩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배에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요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경쟁자들이 45,000명씩 쏟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문 CS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적어도 또 그리고 그 CS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버 이상은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코는 유사코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AMC 수학 잘하면은 AMC만 상 받는 거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죠. 유사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은 뭐 ACS라든지 구글 킥스타트라든지 이런 여러 대회들, 또 특히 미국에서는 명문대에서 진행하는 대학 코딩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프로코라는 대회라든지 카네기 멜론에서 진행하는 CMIMC라든지 이런 되게 큰 대회들이 있어요. 이 대회들이 모두 유사코를 준비하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플러스 내가 또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에 당연히 응시에서 기본적인 ABC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CS학과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코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내가 코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또 요새 핫한 ACSL입니다. ACSL의 올스타 수상을 하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역량이라는 건 알고리즘 역량과 이론 구현 역량,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관련된 역량이죠. 이런 게 둘로 나뉘는데, 알고리즘 역량에서는 유사코, 이론 구현 역량에선 ACSL이 대표주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CSL은 또 40년 넘게 이제 매년 3, 4천 명은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고요. 비슷해요, 유사코랑. 그 매년 4번 예선전을 거치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전에 올라갈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을 통과한 학생들한테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등급별로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필기와 실기로 나눠진 게 유사코와 다른 점인데, 이거 덕분에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이 유사코는 또 나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특히 또 7, 8학년의 어린 친구들, 코딩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유사코 브론즈 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뭘 권하느냐? 아까 앞에 보였다시피 주니어 8학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ACS는 상대적으로 코딩이 절반 정도 비중이고 컴퓨터 띠오리 부분이 또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유사코에 비해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CS를 뭔가 등용문으로서 시작해보는 그런 느낌으로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펙을 위해서는 올스타전에서 수상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ACSL 또 좀 생소한 분들을 왜 준비하는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표죠. 여기서 이제 몇 점에 있느냐? 아까 4점 정도, 유사코 실버 정도가 이제 ACSL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점 정도의 이제 ACSL 올스타 브론즈에서 골드 메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임프레시브한 건 ACSL 올스타 골드 메달, 시니어 정도 이제 골드 메달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CS는 상대적으로 유사코보다 수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또는 처음 코딩 시작하는 학생들 또는 CS학과 진학 대신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CSL로 접근을 해보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셋째, 이게 알고리즘 역량이 아니라 구현 역량을 함양시켜 준다고 했죠. 나중에 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아트 작품, 뭐 아키텍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구현 역량이 필요한데, 그 구현 역량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시험이다 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또 요약을 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올스타전 수상까지 ACSL 노리면은 완벽하다. 유사코, 한 손은 유사코, 한 손은 ACSL 올스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유사코랑 에이스에스엘 이외에도 여기 보이다시피 각종 대기업이랑 또는 대학교들에서 주최하는 그런 대회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거를 당연히 대학교에서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스탠포드 지원했는데 이 친구 지원해서 보니까 스탠포드 프로그램 대회에서 수상을 했잖아. 이 친구 검증이 됐구나.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넷째, 이제 제일 사실은 마지막이지만 제일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이런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실력만 가지고 있다 해서 뽑지를 않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지식, 유사코, 에이스에스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나만의 어떤 스토리, 나만의 전공 적합성,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대학에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대학에서 원하는 진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내가 하는 게 뭔가 나만 좋은 거, 돈 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불우한 사람들 또는 여러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토픽이하고, 두 번째, 실생활에 활용이 돼야 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엄청난 그런 정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좀 빛이 바래겠죠. 실생활이 적용이 되고, 또 세 번째, 학생만의 창의적인 무엇인가 단계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또 착각하시는 게 흔히 하는 뭐 웹페이지 만들고 뭐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고 아니면 앱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학생만의 뭔가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학생만의 창의적인 무엇인가 꼭 필요한데, 이따가 3부 순서에서 저희 그 멘토들과의 토크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개성,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CS 전공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웹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의 생각, 알고리즘이 녹아있는 본인만의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한 1,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나왔던 거였는데, 줌 수업에서 이제 화상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화면 얼굴 분석을 통해 가지고 AI가 학생들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또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노티파이를 해주고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난 그런 예시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시경 사진에서 이제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종양 같은 거를 찾는 거를 AI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또 아트 작품인데, 뒤에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들 이제 뭘로 보이시나요? 네, 혹시 고양이로 보신 분들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이 큰 사진이 고양인데 또 쬐끄만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진을 주고 그 재료가 될 모자이크를 할 또 재료 사진들을 주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자동으로 막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명암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예쁜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할 줄 안다 하면은 아트 같은 걸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눈에도 띄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떤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라든지 나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거를 우리 헬로알고 글로벌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수상 실적이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유사코에 관해서는 타일 추종을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굉장히 높은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 매년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수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ACSL에 관해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배출을 해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가 그만큼 검증된 교육과정과 검증된 멘토들이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또 몇 문대에 저희가 진학을 한 저희의 교육과정을 밟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멘토가 돼가지고 이번에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문 멘토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예일 등등의 굉장히 명문대 출신, 명문대 지금 막 진학한 따끈따끈한 그런 학생들이
저희의 교육과정과 저희의 그런 노하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이제 그 지도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7년차, 8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사코 강의를 진행한 지. 그동안 저희가 쌓였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자료, 학습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니까 과거에 저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어떤 기출문제, 매년 시험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 전공 적합성 학습 목표를 딱 말씀드리자면은 유사코는 내가 뭐 CS 전공한다 그럼 골드 이상, 그게 아니라 CS 전공 아니고 다른 데 하겠다 실버 정도, ACS는 올스타 메달 따는 거 목표로,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한 번 이상 수상을 하자, 플러스 나만의 개인별 프로젝트 2개 이상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대회, 사이언스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 번 이상 수상을 하자. 이 정도면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꿀릴 게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 스토리라인을 만드느냐, 그것만 잘 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명문대 진학을 하는 게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저희 CS학과 진학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밟아야 하는지 이런 로드맵 저희가 쫙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코 언제 어떻게 하고 ACL 언제 어떻게 하고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이런 커리큘럼 저희가 쫙 가지고 있습니다. 또 BCS학과 진학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똑같죠. 이 친구들도 이제 코딩에는 조금 더 덜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시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사실 대학 진학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저희 원수진 센터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